안녕하세요, 최코치TV입니다. 오늘은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와는 떼놓을 수 없는 주요 운동 중 하나인 데드리프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스쿼트는 물론이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데드리프트는 꽤나 유명하고도 인지도가 높은 운동이죠. 대표적으로 연관되는 키워드는 힙업 운동, 전신 운동, 최고의 등 운동 등이 있는데요. 이 데드리프트의 경우 운동인들 사이에서 하체 운동인가 등 운동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하체 운동에 데드리프트를 포함시키고 많은 이들이 등 운동에 데드리프트를 포함시키죠. 특히 데드리프트로 광배근을 자극하는 데에 열중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운동의 정답은 없겠지만 굳이 꼽자면 저는 하체를 주둔근으로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체와 등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하체 운동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드리프트를 하체 운동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그저 무논리로 때를 쓰는 것이 아닌 여러가지 기능 해부학적, 운동 생리학적 측면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바닥에 데드 포인트로 놓여있는 바벨을 뽑아내 들어올리기 위해선 햄스트링과 둔근, 대퇴사두근, 종아리 등을 주로 사용하여야 하며 바벨을 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가까이 붙이기 위해 광배근이 등척성 수축에 가까운 활성을 띠게 됩니다. 바벨이 처지지 않고 끝까지 락아웃을 해내기 위해선 승모근의 개입 또한 필수적이겠죠. 독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리는 근육의 부하를 실은 채 근육의 길이를 늘렸다가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드리프트 도중 광배근의 길이는 저항에 대해 그다지 많이 늘어나거나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저 몸 쪽에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 길이를 적당히 유지할 뿐이죠. 좀 더 기능 해부학적, 관절 운동학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디테일하게 살펴보기에 앞서 광배근의 기능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광배근은 저항에 대해 팔을 신전시키는, 몸통놈으로 팔을 저침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벌림되어 있는 팔을 몸통 쪽으로 당기는, 즉 내전 역할 또한 수행합니다. 주요 기능 중 내회전도 있지만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바벨을 땅에서 뽑아 올리는 데드리프트의 시작 지점을 살펴봅시다. 상체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광배근의 최대 부하를 싣기 위해선 팔꿈치를 몸통놈으로 당기는 모션, 즉 상완골의 신전 움직임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펜들레이 로우 동작처럼 말이죠. 하지만 데드리프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팔꿈치를 당기는, 즉 신전 동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을 뽑아 올린 다음 중간 지점까지 구간을 살펴보면 여전히 팔꿈치를 몸통놈으로 당기는 광배근의 최대 수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바벨을 몸쪽으로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등척성에 가까운 신전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배근의 개입이 약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락아웃, 관절을 끝까지 펴서 잠근 상태, 즉 완성 동작을 살펴봅시다. 데드리프트의 락아웃 자세, 중력은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죠. 광배근의 길이가 짧아져 수축을 하긴 했지만 저항은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광배근의 수축과 작용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앞쪽에서 작용하고 있어야 하며 몸통에 대한 신전 부하가 가장 크게 걸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사진처럼 말이죠. 광배근은 팔을 몸통놈으로 신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 운동이 스트레이트 암 풀다운인데요. 이 운동과 데드리프트의 최대 수축 지점에서의 저항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중력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지구에 살고 있고 바벨을 이용해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는 한 이 락아웃 자세는 광배근의 최대 수축을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벨을 천천히 내리는 신장성 수축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량이 빠르게 낙하지 않게 신장성 조절을 수행하고 있는 근육은 마찬가지로 하체 근육입니다. 광배근은 이 구간에서도 그저 바벨이 몸통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길이를 적당히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특히 락아웃 완성 지점에서는 최대한 선자세, 기립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둔근과 햄스트링의 신전, 대퇴사두근의 무릎 신전, 그리고 몸통 근육들이 등척성으로 수축하고 있을 뿐이죠.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광배근이 아예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등운동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한 정도의 운동성을 띱니다. 이러한 등운동으로서 데드리프트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밴드를 앞에다가 걸어서 광배근에 대한 부하를 추가하기도 하죠. 하지만 굳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데드리프트로 등을 자극하려는 이유가 뭔데? 도대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체 근육을 이빠이 써가면서 광배근을 자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턱걸이랑 로우 동작을 하면 안 될까요? 도대체 왜? 참고로 보디빌딩 마니아 분들이 좋아하시는 크리스 범스테드와 닉 워커도 최근의 등 운동 루틴에 데드리프트는 포함시키지 않고 하체 운동 하는 날에 포함시키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운동 생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광배근 운동으로서 데드리프트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 데 있어 여러가지 에너지 시스템이 작용해 근육을 운동시킨다는 것은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대표적인 키워드는 ATP PC 시스템,
크레아틴, 글리코겐입니다. 위와 같은 근력운동 관련 에너지 시스템들을 이용해 근육을 움직이고 무거운 무게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바벨을 바닥으로부터 뽑아 기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둔근,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내전근, 종아리 근육 등 하체 근육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엔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봐요. 이러한 과정에서 하체 근육에 포함되어 있는 글리코겐, 크레아틴 등이 모두 소모되어 버리는데요. 광배근의 고립과 자극을 위한 운동인데 하체에서 이미 이러한 에너지들이 모두 소모되어 버리는 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근육의 크기를 발달시키는 트레이닝, 근비대 트레이닝은 한 세트당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주동근에만 사용해 주동근을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다른 근육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체를 완전히 고정한 광배근만 고립하는 턱걸이나 랩풀다운, 로우 등의 동작을 하는 게 아닐까요? 굳이 하체에 저장되어 있는 크레아틴이나 글리코겐을 이빠이 사용해가면서 광배근에 계속해서 자극을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광배근의 신경 지배를 담당하는 신경을 다쳐 광배근이 아예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A, 마찬가지 불의의 사고로 대둔근이나 햄스트링을 지배하는 신경을 다쳐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광배근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A의 경우 굳이 광배근이 아니더라도 광배근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상완 삼두근, 후면삼각근 등을 이용해 어떻게든 바벨을 몸쪽으로 가깝게 붙이려고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든 데드리프트를 수행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바벨을 몸쪽으로 가까이 유지하지 않더라도 어설프게나마 데드리프트를 수행이 가능합니다.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배근을 이용해 바벨을 몸쪽으로 가까이 붙이지 않더라도 데드리프트는 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하체 근육의 신경을 다쳐버린 B, 이 사람은 아예 무거운 중량의 바벨을 들고 기립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고관절과 무릎을 끝까지 신전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아예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것입니다. 데드리프트의 주동근이 광배근이라면 당연히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광배근의 기능을 잃었거나 아예 광배근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 가정해도 데드리프트는 가능합니다. 이유인 즉슨 데드리프트는 발로 지면을 밀어내는 지면 반발력을 주 힘으로 삼는 운동이기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설명해드려도 무게중심 이동과 상완골의 뒤태한 컨트롤로 광배근의 개입률을 높이고 자극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인정합니다. 바닥과 신체의 무게중심 그리고 상완골의 컨트롤을 이용해 광배근의 개입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데드리프트의 등 운동으로서의 비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반론도 나올 수 있죠. 데드리프트를 할 때처럼 고중량을 이용해 광배근의 등척성 수축을 적용하는 것 또한 광배근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또 궁금한 게 굳이 왜 광배근만 그렇게 고중량 등척성으로 자극을 줘야 하는 거죠? 대흉근이나 대퇴사두근, 삼각근에는 그런 고중량 등척성 트레이닝을 하진 않잖아요. 왜 광배근에만 굳이 다른 근육들은 제외하고 광배근만 고중량 등척성 운동의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뤄내는 특이 타입의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고중량을 들고 있는 것도 광배근보다 하체 근육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왜 생각 못 하시나요? 라고 말이죠. 차라리 한 세트 동안 근육들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 크레아틴 등 모든 에너지를 하체에 사용하지 않는 랩풀다운이나 턱걸이, 로우 동작이나 이러한 운동들이 변형 동작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적어도 당신의 목적이 등 근육의 크기를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요. 저 또한 데드리프트를 수행하긴 하는데요. 저는 등 근육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데드리프트라는 종목 자체가 좋아서 리프팅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보디빌딩 운동의 한 종목, 광배근 운동의 한 종목으로 데드리프트를 애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만들어본 데드리프트 하체 운동인가 등 운동인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하자면 데드리프트는 광배근 운동, 등 운동이 아닙니다. 하체를 주동근으로 사용하되 광배근과 승모근, 몸통 근육들의 보조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전신 운동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